영어가 사실 캐나다 처음 왔을 때 저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가지고 제가 사실 영어가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늘었을 때가 이때예요. 안녕하세요, 신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 어떻게 또 지내셨나요? 바쁘셨나요? 똑같죠? 아, 항상 여기 앉아서 네, 하루 종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네, 해피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그 촬영하셨던 영상 혹시 네. 조금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이민이 어려워서 이제 찍었는데 많은 맞아요. 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그죠. 가지시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내용 중에. 제가 강조를 여러 가지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 거 기억나는 건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영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예, 네. 언어 점수에서 특히 영어를 네. 강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어 언어 점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좋죠. 그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언어 점수를 올리는 게 좀 더 유리하고 추가 점수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지 신법사님도 저 이민 오신 걸로 아는데 그죠. 중학교 때 오셨다고. 고등학교 때 왔습니다. 아 고등학교 네. 때. 되게 늦게 오셨네요. 네, 그때 영어를 얼마나 또 하셨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 좀 살려서 네.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그리고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럼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네.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캐나다에서 그 이민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고 약간 각각의 특징들을 네.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영어 시험은 이제 언어 시험이라고 할게요. 언어 시험은 크게 언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영어랑 프렌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 프렌치 같은 경우는 불어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배제를 시키고 영어 쪽에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두 가지 시험이 있었죠. IELTS 제너럴이랑 셀핍 제너럴 이렇게 있었고 이번에 늘어난 게 PT 코어로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총 지금 세 가지 시험이 생겼는데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개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고객분들이 오면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뭐가 쉬워요? 뭐 봐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개인에 따라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IELTS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생겨서 아무래도 액센트나 이런 발음들이 조금 영국 브리티시 액센트가 있어요. Can I get a bottle of water? It was a little party, but it was better. 내가 약간 이런 액센트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IELTS 보시는 분들이 많고 셀픽 같은 경우는 요 BC에는 UBC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캐네디언 액센트가 들어가고 PT는요 보시면은 똑같이 영국에서 만들었고 이제 영국식 발음이 들어가는데 PT의 장점은 PT를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어서 급하게 성적표가 필요한 분들은 PT를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신법사님 그러면 CLB 점수가 네. 높으면 도대체 얼마나 추가 점수를 더 받길래 이렇게 열심히 더 점수를 올리라고 하셨는지 그 그렇죠. 외에 또 뭐 다른 쪽에 뭐 경력이나 이런 네. 쪽으로 올리면 그 추가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큰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을 가냐에 따라 다른데 제일 많이 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일단 예를 들면은 보통의 일반 직종들 같은 경우는요 뭐 티어 3, 2 이런 경우는 CLB 5점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5점만 만들면은 등록이 가능한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 5점으로는 지금 선발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작년이나 그 예전에는 저희가 목표를 CLB 7로 맞췄어요. CLB 7로 하면은 IELTS로는 이제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모두 다 6점이고 각각 그리고 셀핍도 다 6점을 셀핍은 다 7점을 만들었어야 돼요. 이 CLB 7점이 됐었을 경우에 이제 가산점이 생겨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CLB 7의 가산점만 되더라도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점수가 됐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거의 50점, 100점이 더 올라가서 지금은 CLB 9점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CLB 9점까지 만들려면은 IELTS로는 리스닝을 제외한 나머지는 7점 그리고 리스닝은 8점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IELTS의 만점은 9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셀핍 같은 경우는 12점 만점에서 모든 영역을 9점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서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셀핍이 조금 더 낮아요.
CLPM은 75%까지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완전 무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CLP 9를 만들면은 500점이 넘어갈 수 있어서 최근에 나오는 드롭까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에버리지냐 아니면 이치냐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려도 꼭 이치, 이 네 가지 영역 모두 맞추셔야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영어 점수를 올리는 게 제일 나을 수밖에 없는 게 경력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면은 또 급여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급여에 대한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번외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뭐 주정무임이 BC, PMP 됐을 경우에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까 외곽 지역에서 빠르게 올 수 있어 외곽 지역 많이 가시고, 그리고 그나마 좀 빨리 올 수 있는 게 영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들 이제 포커스를 하시고 있죠 지금은요. 신법사님,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영주권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높은 영어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는 열심히 하거나 네. 뭐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따로 조언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영어 잘 볼 수 있는 법이요? 예, 그렇죠. 뭐 본인의 경험. 저요? 예. 저가 사실 캐나다 처음 왔을 때 저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가지고 저는 좋은 본보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저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사실 여기 대학교 뭐 취업도 하고 지금 이제 둥지 이민을 하는데, 제가 사실 영어가 가장 많이 늘었을 때가 일했을 때예요. 학교보다도 일했을 때가 더 많이 늘었어요. 전 뭐 어릴 때 이제 알바를 좀 많이 했었는데 뭐 햄버거 집에서도 알바를 했었고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했었는데, 햄버거 집 같은 경우는 다 외국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그때 제일 많이 늘었고, 그리고 뭐 제 백그라운드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은행에서 일했었는데 이제 은행에서 일했었을 때 또 사실 한번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때 이제 좀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이 늘었고 하기 때문에 만약 영어를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실 거라면은 물론 이제 한국 분들이랑 일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대신에 이제 손님들이 외국인 분들 이런 분들이랑 하고, 처음에 영어가 내가 쑥스러울 수밖에 없어 못하니까 대신에 우리는 한국을 잘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영어도 계속 잘해야지, 계속 해야지 잘해져요. 그냥 안 하면은 더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부딪히고 해야지 진짜 한 달, 두 달, 세 달마다 이게 바뀌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권해드리는 게 이제 일을 하시거나 외국 친구 사귀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많이 쓸 수 있는 곳에 가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하기 힘드신 분도 있으실 텐데 네네.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뭐 듣기 분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많이 하는 뭐 시트콤 아니면은 뭐 뉴스 이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뉴스는 좋은 게 뭐냐면은 딕션이 굉장히 좋고 잘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귀에 넣기가 쉬워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 자막을 키시고 같이 보면서 하다가 나중에 자막 지우시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영화 같은 것도 보실 때 자막 켜고 봤다가 나중에 자막 지우고 한 번 더 보고 하는 게 좀 느끼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읽기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거 보시면 좋을 텐데 책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뉴스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좀 간결한, 요새는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도 영어 조금 이제 단어나 이런 부분 알려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로 좀 도움을 해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스피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 직접 부딪히는 게 제일 좋고, 뭐 캐나다 사람들 아시잖아요. 동네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선생님이에요. 길 가다 버스 정류장 앉아 있으면 그냥 How are you? 너 뭐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다 선생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팅 같은 경우 있는데, 사실 라이팅 한국 분들 굉장히 잘하시긴 해요. 라이팅은 아까 말씀드린 리스닝에 좀 접목을 시켜서 뉴스나 영화를 보고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내가 안 쓰는 센텐스나 단어들이 나올 텐데 그런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제 몇 번 쓰다 보면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습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걸 나중에 시험 볼 때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저희 중지 고객님 중에 이렇게 네. 언어 점수를 올려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있죠.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식업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오래 일을 하셨어요. 오래 일하셨는데 이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점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때 이제 팬데믹 때 많이 올라갔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영어 시험을 몇 번이고 보셨어요. 몇 번이고 봐서 처음에 CLB 뭐 5점 정도밖에 안 됐던 분이 마지막에 CLB 뭐 한 7, 8 이 정도 이상까지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주권 진행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 경험상에 보면은 처음에 시험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때가 확실하게 많이 올라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도 그런데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는 이 분위기, 시험장의 분위기나 이런 거에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듣기를 놓쳤다는 거에 패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본인의 실력을 발휘를 잘 못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셨을 때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혹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영어 점수를 이제 하다가 프렌치 하면 요새 좋다던데 저 프렌치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가 예를 들어 뭐 10에 5점, 6점 정도인데 이제 프렌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영어를 아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나아요. 영어를 오히려 한 10에 8, 9까지 올리는 게 영어 조금에 프렌치 조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프렌치 같은 경우는 사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 처음부터 하는 거라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셨던 분들이면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저는 지금 프렌치에 신경 쓰기보다는 아예 영어를 확실히 더 잘하시고 근데 영어 진짜 막 CLB 9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프렌치 하셔도 돼요. 근데 CLB 9 나오면은 영주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영주권 점수를 굉장히 많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영주권 점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제 경험상에는 사실 영주권 준비 계속 하시면서 기다리면은 언젠간 기회는 오고 요새는 직종에 따라 이렇게 한 번씩 라운드가 돌면서 또 유리한 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 조급하시더라도 그래도 조금만 페이션트하게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기회가 올 거고 다행히 영주권 수속은 그래도 조금씩 빨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좋은 소식 다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영어 성적 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